안녕하세요 여러분, 까사맘이에요. 보통 둘째를 기다리면서 가족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집안 정리를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첫째 아이가 쓰던 물건들을 꺼내서 손질하기도 하고, 첫째 아이의 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 아이의 잠자리의 독립을 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그렇게 둘째를 행복하게 기다리는 가정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처음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창고방이 되어버린 공간이었어요. 책장도 있고 장난감도 있는 거 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좀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방이었었는데, 점차 짐이 많아지면서 창고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창고처럼 되어버린 이 공간을 저희가 멀티룸으로 변신시켰어요. 엄마의 가장 원하는 포인트는 TV가 이 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포인트였는데, 저희가 TV가 들어가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까? TV가 들어가서 TV도 보고 음악도 들었으면 좋겠고, 책도 봤으면 좋겠고, 아빠의 물건도 넣어서 아빠가 잘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의미가 좀 컸던 공간이에요. 우선 처음에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짐을 낮은 책장 2개를 빼고 모두 다 꺼냈어요. 모두 다 꺼내서 이것을 거실에 좀 배치하고 물건 레이아웃 잡았고요. 거실에 있던 소파와 TV를 옮기고 이 방의 책장과 서랍장을 모두 거실로 옮겼어요. 거실에서는 엄마의 워킹 준비와 좀 아이의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신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거실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 멀티룸에 있던 모든 수납 가구들을 빼낸 거실은요,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아이에게 좀 더 넓은 공간을 주고 싶은 엄마의 니즈가 반영된 공간이에요. 한쪽 벽은 지금은 비워두었어요. 소파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하시고 나머지 공간도 조금 여유롭게 쓰고 싶다 하셔서 한쪽을 전부 비웠고요. 특히 아이의 책을 넣는 책장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오픈돼 있어서 자꾸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책이 좀 작은 책들이 많은데 그게 잡아주지 못하고 북엔드를 놓아도 아이의 책이 워낙 무거우니까 자꾸 쓰러지고, 약간 책을 아이가 건드려서 꺼낼 때마다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투명하게 생긴 수납함에 작은 책을 넣어서 그 북엔드처럼 양쪽에 쭉 넣어서 사용했고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아이방에 넣을 장난감과 거실에 나오는 장난감을 따로 분류시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아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방이라고 이렇게 공간을 꾸미긴 하셨는데, 사실 아이가 많이 놀지는 못하고 낮잠을 자고 가간혹 들어와서 노는 공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 장난감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해놓으면 아이방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 물건들의 단점은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분류해도 정돈이 안 되고, 합쳐놓으면 더군다나 정돈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바구니 수납을 했어요. 보통 책장에 장난감을 많이 넣으시는데 바구니 수납을 해서,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으니까 바구니에 꽉 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가지 아이템을 섞는다든지 비슷한 것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와 인형을 같이 넣는다든지, 네모 블럭을 한 곳에 넣었으면 다른 쪽에는 다른 블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책장을 모두 장난감으로 착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은 미닫이로 된 옷장을 구입했어요. 엄마가 그것을 원하셔서 구입을 했는데, 한쪽은 하의, 상의 나눠진 거고요. 한쪽은 원피스만 들어가고, 아이의 그 속옷이라든지 레깅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자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따로 서랍식 수납법을 해서 하부에 정리를 했고요. 가방은 다른 공간에서 쓰던 장들을 넣어서 가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안방이에요. 안방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약간의 가구 배치와 정돈의 느낌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보시는 가운데에 옷장 사이에 서랍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랍장 때문에 양쪽 끝에 문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가구를 빼내서 방 안쪽으로, 공간 안쪽으로 집어넣었고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나머지는 섹션별로 아이 옷, 엄마 옷, 거의 시즈널한 옷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돈해 드렸습니다. 침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베이비 베드죠. 이렇게 간이로 하는
베드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책장처럼 뭐 장난감도 넣고 잠자기 전에 보는 책이나 잠자기 전에 노는 장난감들을 넣는 사이드 테이블처럼 쓰고 있도록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베란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란다는 진입이 안 될 정도로 이미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아이가 썼던 물건인데 둘째 아이를 쓰게 하려고 모아두었던 건데 그게 워낙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꺼내면서 보니까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배출을 하고 패킹을 해서 가져가실 것들은 따로 베란다에 아직 킵해 놓고요. 베란다 장 안쪽에는 캠핑 용품과 계열수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장난감을 분류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이 물건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물건들이 다 어디다 넣은 게 아니고요. 또 친구에게 보낼 것들, 첫째 아이가 쓰던 거지만 둘째 아이가 쓰지 않을 것 같고 한동안 친구에게 빌려줘서 그 공간을 버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친구들 사이에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주방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방은 굉장히 층고가 높은 만큼 상부장에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는 이사 가기 전까지 쓰지 않을 물건들을 넣었고요. 냉장고 옆에 키 큰 장에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식재료들 그리고 간식들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 중간부에 커피도 있기 때문에 차 종류, 커피 종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쪽에 있는 키 큰 장에는 거실장이 지금 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실장이 하는 기능을 이 키 큰 장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응급처치 약이라든지 여분의 것들을 넣었고요. 그 주방 쪽으로 키친타월이라든지 거실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티슈들, 꽃병류, 병류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넣어서 카테고리화해서 아래쪽은 잘 쓰지 않는 주방용품, 위쪽은 거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찾기 쉽고 다른 물건들이 들어와도 넣기 쉽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인 공간인 싱크대를 보면은 상부장에 가장 아래쪽이 손이 닿기 편한 곳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군을 수납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밀폐 용기라든지 아이들 식기라든지 컵이라든지 매일 쓰는 밥공기, 국공기, 국그릇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이 외에 나머지 공간들은 사진으로 전부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테일 컷 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비포 애프터로 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